안녕하세요. 타로하니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뒤흔들 아주 짜릿한 주제를 준비해 보았어요. 바로 크리스마스 전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하게 닿을 고백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그 사람 혹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여러분에게 진심을 고백할 사람을 타로가 정확하게 예측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소중한 기회와 인생의 전환점을 절대 피하지 않고 꽉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행운의 마스코트 귀여운 도마뱀 비키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비키의 좋은 기운을 여러분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 알림 설정, 하이프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카드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아래 카드 중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2장 이상 보이신다면 2카드 리딩을 모두 들으셔도 됩니다. 그럼 카드 선택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좀 연애 흐름, 패턴 좀 어떤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여러분의 현재 상태 좀 열어봤는데 일단 끊어짐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연애에 대한 뭔가의 소스가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썸도 없고 뭐 잘 돼가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연애를 딱 생각을 했을 때 이미 끝났다. 나는 연애가 어렵겠다. 좀 이렇게 자포자기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우리 여러분이 많이 지쳐 있다라는 게 보여지기도 해요. 연애 해봤죠. 안 해보진 않았죠. 근데 저는 연애를 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연애를 다시 하고 싶진 않아요. 귀찮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연애가 좀 다사다난했다. 남들이 "연애를 뭐 그렇게 어렵게 했어?" 이렇게 좀 물어볼 정도로 좀 바닥도 가 봤다가 막 하늘도 가 봤다가 되게 왔다 갔다 한 그런 좀 굴곡이 있는 연애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지금 연애 그냥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근데 내가 굳이 노력하고 싶지는 않아라는 마음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면 만났지 내가 억지로 막 어디 가서 만나고 막 일부러 소개팅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봐도 여러분이 과거의 연애나 뭐 이런 사랑이 많이 좀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아픔, 그 받았던 상처를 좀 치유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스스로를 좀 추스려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암장 카드 열어보면 23번 카드거든요. 그럼 22, 3, 5번 카드인데 저는 여러분이 연애를 하면은 연애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막 소개시켜 주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좀 만날 수 있는 흐름들은 좀 있는데 이따가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좀 뭔가 자꾸 끊어내는 느낌, 칼같이 좀 냉철하게 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사실 누군가가 소개를 해 주려고 해도 '아 쟤는 뭐 연애 안 해도 되겠지? 쟤는 그렇게 외로운 것 같지 않은데?'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개는 안 해 줘야겠다.' 좀 이렇게 좀 끝나는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은 마음을 조금 달리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아 뭐 연애 안 하면 되죠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아 연애를 좀 해 봐야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 달리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아 뭐 연애 안 하면 되죠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아 그래요. 뭐 연애운이 있다면은 저도 한번 노력해 볼게요." 요런 마인드로 좀 바꾸셔야지 좀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전까지의 연애운이 어떤가 크리스마스 때 좀 어떠려는지 제가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애운, 여러분의 그 크리스마스 전까지의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이때 여러분의 연애운을 좀 열어보면은 강하게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후기를 딱 봤을 때, 여러분은 충분히 연애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다가오는 걸로 보여져요. 되게 강렬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의미는 나한테 누군가가 강력하게 어필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누군가가 나한테 어필을 하는데 내가 귀찮아요. 또 연애하면 뭐해. 생각만 많아지고 고민만 많아지고 답답만 하지. 그냥 안 만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강력하게 연애운이 들어왔지만 이게 또 약간 양면의 칼날처럼 이 기회를 내가 잡지 않으면 흐지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과 연애도 다 이제 쌍방이잖아요. 한 사람이 나를 좋다고 했는데 내가 싫으면은 끝나는 관계처럼 상대방이 좋다고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좀 적절한 대처를 해야 이게 좀 서로가 주고받는 느낌으로 가면서 연애운이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은 제가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연애운이 충분히 들어와 있고요. 18, 28, 29, 33 번하고 10 번이니까 충분히 이 연애 흐름이 있습니다. 30 이면은 여러분도 이성 보는 눈이 좀 깐깐하실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과거에 이러한 일을 겪었고 이러한 좀 아픔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좀 만나는 사람은 내가 좀 제대로 생각이 박히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느낌은 아니고 여러분의 니즈에 좀 맞춰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다가온다.'라고 저는 좀 보여져서 잘하면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이 사람과 되게 재미있는 데이트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크리스마스 전까지에 여러분의 연애운이 너무너무 잘 들어와 있거든요.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나에게 뭔가 연락을 계속하고 이런다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마음을 열고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또 있죠.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우리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한번 어떤 사람인지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 했을 때 저는 나이가 먼저 보입니다. 나이요? 여러분이랑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는 한두 살 차이는 그냥 친구 먹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예요. 위아래로 한두 살 차이 나는 나랑 좀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요. 약간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좀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조금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만약에 여러분이 뭐 10 대다, 20대 초반이라면 학생이라 돈이 없다 뭐 이런 시절이라면은 이 사람은 좀 집안적으로 좀 안정적인 느낌이라서 용돈을 좀 넉넉히 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아니다. 뭐 성인이에요 하시는 분들, 뭐 직장인이에요, 일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자기 일에 좀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이 사람을 딱 보면은 부티가 날 수 있어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 그냥 이 사람은 뭐 티를 내진 않거든요. '나 돈 많아. 나 여유로워.' 이렇게 티를 내진 않지만 이 사람한테 풍겨져 나오는 아우라 자체가 굉장히 '나 여유로워요. 편안해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어려움 없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되게 잘 자란 느낌?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썩었지 않았어요. 썩지 않았고 되게 아름답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외모 중요하잖아요. 외모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사람이 좀 얼굴도 되게 갸름한 그런 느낌이에요. 키도 되게 클 것 같아요. 마르고 좀 키가 큰 타입, 그리고 얼굴형이 좀 갸름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딱 외형적으로 봤을 때 호리호리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자기 핏에 맞게 자기 그 요즘 유행한 스타일도 되게 잘 따라하시는 것 같고, 이게 뭐 유행한다고 해서 막 바지에다 체인 달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가죽 장갑 끼고 요런 느낌은 아니고, 자기의 딱 그 스타일에 맞는 거를 잘 입고 다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무슨 느낌이냐면 남친 짤, 여친 짤 막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근데 그런 사진들 보면은 그냥 평범한 그런 옷차림인데 되게 잘 이렇게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약간 고런 느낌으로 좀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한 번쯤은 '저 사람 되게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성격적인 부분은 약간 급한 면은 있어요. 성격이 조금 급해서 밀당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연애를 하면은 밀당하고 자존심 싸움하는 사람들도 좀 많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존심 싸움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내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자기의 니즈를 좀 확실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연애를 했을 때 되게 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이런 스타일이라서 연애를 하게 되더라도 안정감을 좀 느끼게 해주는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 이렇게 저는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봤을 때 여러분도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분이 봤을 때 우리 여러분은요. 아유, 너무 멋진데? 우리 여러분 너무 멋진 분인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은요, 호기심도 많고 궁금함도 많고 되게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은데, 자기만의 또 생각이나 주관이 뚜렷하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호기심도 많고 이것저것 좀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 사람 통통 튀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내가 빨리 붙잡아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일적인 부분이나 뭐 능력적인 부분, 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안정감을 갖고 있다든지, 일에 대한 좀 능력이 있으시다든지, 상대방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멋있게 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페셔널한 모습들, 그런 모습을 상대방 분이 좀 매력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마음인지 열어볼게요. 자, 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을 보면요. 어 일단 여러분이 뭔가 이제 좀 시리에 빠져 있다든지 뭔가 이제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애에 대해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은 뭔가 '아 귀찮아. 그냥 집에 갈래.'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비춰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좀 어딘가 이렇게 허공을 응시한다든지 그게 뭔가 우수에 차 있어서 '실연을 당했나? 뭔가 아픈 상처가 있나?'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선을 긋는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사람 연애 생각 없고 그냥 계속 선을 긋고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좀 이런 인상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 뭔가 이렇게 마음을 안 여나 봐. 마음이 닫혀 있나 봐.' 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의 또 다른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었나? 내가 오해했나?' 좀 이런 순간들도 좀 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봤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나 뭐 태도 자체가 좀 이렇게 '선이 있다.' 뭐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느낄 감정 열어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딱 느끼는 감정이 '와 저 사람 내 스타일이다.' 이 감정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좀 꿈에 그리던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좀 여러분이 내가 바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푹 빠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이 내가 꿈에 그리던 사람이 맞는데 내가 좋아하게 되면 주변에서 막 뭐라고 구설수도 할 것 같고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할 것 같고 왜냐면 나를 좋아하는 느낌이 안 드니까. 그래서 '나 되게 지금 고민이다.'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너무 혼자서도 잘 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아픈 게 있는 것 같고 또 자기만의 딱가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상황인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고자 할 것 같고, 주변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의 단서를 통해서 알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자마자 내 스타일이다라고 하겠지만, 약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열지 않음?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열어볼게요. 일단 여러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분에게 마음을 확 여는 느낌은 아니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을 왠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만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더라도 예상치 못하게 만났으니까 말을 좀 더듬거나 뭐 그렇구나 이렇게 좀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어 뭐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저러지?' 되게 당황하는 마음이 크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이랑 오래 볼 거 아닌데 뭐 그냥 잠깐 보고 말 건데 뭐.'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봤을 때 마음이 훅 가지 않는다.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아 이 사람 너무 좋다. 내 스타일이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이 사람 전체적인 게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갑작스럽고 난 준비 안 됐는데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좀 된다면 이 사람을 딱 보게 됐을 때 여러분도 가벼운 호기심은 좀 가질 것 같습니다. 호감. '이 사람 의외로 괜찮은 것 같은데? 의외로 나쁘지 않은데?' 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좀 두게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상대방 분이 좀 느끼게 될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 열어볼게요. 일단은 상대방이 봤을 때는요. 우리가 진짜 갑작스럽게 만나긴 했나 봐요. 진짜 예상치 못하게 만나게 돼 가지고 좀 뭔가 갑작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좀 낯도 가리고 '가까워지기가 어렵다.'라고 느끼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화가 잘 통해. 은근히 말이 잘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급속하게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별로 관심 없다가 시간이 갈수록 갑자기 친해지고 어떤 한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가면서 '어 그랬구나.' 하면서 너무 이제 친해지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관계가 좀 어떻게 느껴지냐면 어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상당히 가까워지는, 돈독해지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걸로 서로가 좀 당황을 해서 '아니 이렇게 갑자기 친해져도 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느낌으로 제가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좀 제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나 볼게요.
여러분이 자기 눈에는 되게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내가 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기도 하고 내가 바라왔던 사람이기도 하니까 좀 여러분한테 진짜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의 외모 같은 부분도 너무 자기 스타일.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여러분이 너무 연예인의 느낌, 모델의 느낌 막 이런 거죠. 그래서 '내 눈에 너무 완벽한 그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되게 이렇게 '이 사람은 꼭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인드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면은 또 잘 만날 수 있을지도 여러분이 고민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귀찮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이런데 어 잘 만나야지만 또 여러분이 '그래 한번 그냥 만나 보지 뭐.'라는 마음이라도 드니까 잘 만날 수 있는지 열어볼게요. 잘 만나는데요. 걱정할 게 없는데. 너무 좋은데?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가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정신 차렸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이 사람을 만나면 되게 좋은 부분은 안정감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좀 불안정한 연애, 좀 내 마음이 불편한 연애를 많이 했다면 이번 이 사람과의 연애는 내가 편안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연애라고 저는 보여져요. 내가 연애를 한다면 '이런 걸 하고 싶었어. 저런 걸 하고 싶었어.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나의 생각들이 되게 실현이 되는 느낌이 상당히 크고요. 중요한 건 저는 이 연인 관계에서 친구 같은 관계, 서로가 너무 편안한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티키타카예요. 우리 만나면 재밌고 웃겨야 되잖아요. 친한 친구도 그래서 만나잖아요. 케미가 맞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만난다면 너무 잘 만나는 느낌이고 티키타카가 잘 되고 상대방 자체가 그냥 안정형 애착이에요. 불안정 애착, 회피 애착 아닙니다. 안정 애착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도 안정감 있게 나도 좀 과거에 그런 안정적인 육아를 경험하는 느낌처럼 좀 나도 그런 이해를 받는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연애운을 높이기 위한 행운의 아이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에게 좋은 행운의 아이템, 연애운을 높여주는 아이템은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좀 가지고 있었던 애착 아이템 있나요? 뭐, 어렸을 때부터 갖고 놀았던 장난감, 인형, 뭐, 동화책, 아니면 뭐, 편지, 아니면 옛날에 진짜 아기 때 친구한테 받았던 그런 선물들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애착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전 베개가 있거든요. 근데 제 베개도 진짜 오래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오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곁에 계속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베개는 뭐 항상 곁에 두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애착 아이템 그런 거를 꼭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 같은 것도 제가 좀 추천을 해 주자면 좀 친숙한 향, 달콤한 향이 여러분에게 잘 어울린다. 그게 행운의 아이템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닐라 향, 코코아, 초코, 뭐 꽃향기 뭐 이런 쪽의 향수나 디퓨저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새로 사지 마시고 내가 집에 있는 걸로 갖고 있는 걸로만 좀 잘 골라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사면은 내 손때 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 기운이 약해요. 그래서 행운을 제대로 물어다 주지 못하거든요. 내 기운이 담긴 나의 행운의 아이템을 꼭 여러분 집에 있는 걸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을 인기쟁이로 만들어줄 연애운을 높여줄 장소와 시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은 저녁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이 좀 우중충한 날도 너무 좋아요. 날이 우중충하고 번개치고 막 비 오고 난리 나는 날 있죠? 그런 날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날이 좀 우중충한 날이 여러분에게 좀 괜찮은 날일 것 같고요.
그때 좀 날짜 기상청을 좀 봐 가지고 그때 시간을 정해도 좋습니다. 근데 뭐 그날이 아니더라도 저녁 시간, 해가 좀 진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행운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장소적인 부분은요. 여러분에게 좀 변화의 장소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안 가 보던 장소들 있죠. 그런 데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일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장소도 좋아요. 그래서 뭐 해외여행 아니면 우리 집이랑 진짜 거리가 엄청 먼 여행지 그런 곳도 정말 좋습니다. 자주 가는 곳 말고 좀 내가 안 가본 곳 그런 곳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내가 뭐 이직이 있다 아니면 뭐 학교를 옮긴다 뭐 이럴 경우에도 그런 변화의 운이 있다면 그런 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지금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여행지 같은 거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연애운은 너무 들어와 있어요. 안정의 연애운이 들어와 있어서 이 느낌은 내가 진짜 편안하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애운에 대해서 마음을 항상 열어 놓으시고 좀 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그런 연애도 너무 응원하고 여러분이 그 마음이 평안해져서 안정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것도 너무 응원하니까 꼭 크리스마스 전까지 마음을 좀 오픈하시어 좀 오픈 마인드로 사람들을 좀 잘 만나보는 거를 정말 추천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연애 어떤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여러분의 상태 어떤가 열어봤는데 너무 지금 잘 살고 계세요. 너무나도 지금 현재 내 상태가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진짜 불편함도 없이 뭐 그냥 아쉬운 것도 없이 외로움도 없이 그냥 나 혼자 되게 열심히 우뚝 서 있는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러분 이성들한테 인기가 꽤 많은 타입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성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매력을 알고 그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 모습은 있지만 여러분이 많이 좀 소극적인 느낌이 있어요. 연애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이 인기가 좀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노력을 해야 될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그냥 이렇게 딱 고르면 되는데 굳이 뭐 '내가 지금 노력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적극적이다. 막 어필한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암장 카드를 열어보면 25 번에 26 번, 22, 6, 8이니까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인기도 많고 주변 사람들이 막 관심을 많이 갖는 느낌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솔로인 이유는 내 스타일이 없어서 그러고 여러분이 눈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은 좀 눈이 높아서 주변에 뭐 괜찮은 사람을 한 트럭을 가져다 놔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내가 바라는 사람이 아니면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기가 많은 거에 비해서 연애도 많이 안 해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내 마음에 들어야지 연애를 하지. 굳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서 뭐 하나.'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야 너 어차피 인기 많잖아. 너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 아무나 사겨."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아 굳이 내가 그래야 되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왜 만나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딜 가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꼭 좋아해요. 한두 명은 꼭 여러분을 좋아하는 느낌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전까지 연애운이 어떤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 자꾸 왜 이렇게 뭔가 집에 있는 카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일단은 연애를 위해서라면 내가 좀 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좀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느낌도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뭔가 갑작스럽게 연애운이 도달한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뭐 집에 있거나 뭐 귀찮아서 어디 안 나가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그냥 나가 봤는데 그 나간 게 인연이 닿아서 좀 연애로 발전이 된 느낌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갑작스러운 약속이 있다면 그거를 꼭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암상 카드 열면 10 번, 20 번, 25 번, 2257 이거든요. 2257이면 2257. 아, 연애운은 들어와요. 근데 제가 아까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이 좀 눈이 높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이 눈을 고집하면 내가 보는 기준을 계속 고집하다 보면은 사실 이번 크리스마스 전까지 연애운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뭐 기준을 100 가지를 본다 했을 때 뭐 50 까지라도 그냥 받아주고 사귀어라 이런 느낌은 아니고 한 90 까지는 여러분이 좀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눈을 좀 낮춰야 되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좀 여러분도 크리스마스를 옆구리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혼자서도 너무 잘 살고 굳이 누구 없어도 잘 지내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굳이 제가 연애를 해야 하나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한번 괜찮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은 내가 만나도 되는지 열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이 좀 대시를 할 텐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 그나마 내가 만족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이 특징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 바라보시면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보다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10살 차이, 12살 차이 이런 거는 아니고 많으면 4살 차이 정도로 보입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좋아서 2 살에서 4살 사이 요 정도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 맞는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정신 세계, 여러분의 생각하는 수준 이런 게 좀 높아요. 그래서 동갑, 나이가 비슷한 사람과의 소통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나이가 있는 사람과의 소통은 여러분이랑 뭔가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비슷한 대화 수준을 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좋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제 이성적인 끌림이 느껴지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셨을 때는 충분히 이성적인 끌림이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과 비슷하게 좀 인기가 많은 사람을 선호할 수도 있어요. 인기가 많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꾸미고 돌볼 줄 아는 느낌이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면은 충분히 그런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되게 잘 꾸미고 재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좀 잘 꾸미고 재치가 있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성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바람필 거리, 이성들에게 눈 돌리는 거리는 없어요. 그래서 바람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과 비슷하게 그냥 이성들한테 인기가 많구나 요 정도지 막 바람피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성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순수해요. 외모는 되게 나이도 있고 매력도 있고 센스 있고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 머리가 좀 좋아 가지고 막 밀당하고 막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순수한 사람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자기 말을 되게 잘하겠구나.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잘 표현하겠구나.'라고 보입니다. 괜히 밀당 같은 거 하지도 않고요. 이 사람은 좀 모험심도 있어 가지고
좀 돌아다니는 거, 외부 활동하는 거를 좀 선호해요. 그래서 취미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요. 좀 활동적인 취미, 운동을 좋아한다든지 캠핑 같은 걸 좀 좋아한다든지 어딘가 좀 여행 가는 걸 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상당히 좀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좀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다. 정신적인 뭐 그런 컨디션 뭐 그런 세계가 되게 심오하고 진중한 사람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재치 있고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느낌도 좀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느낌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한번 상대방이 봤을 때 여러분의 모습도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상대방이 봤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예측할 수 없다입니다. 이 사람 내가 진짜 예측할 수 없어. 저 사람 어디로 튈지 몰라. 좀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외모가 상당히 예쁘다, 멋있다, 준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뭐 매력도 있고 예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 건지, 이거를 잘 모르겠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좀 포커 페이스가 잘 된다? 이렇게 좀 볼 것 같고, 자기의 감정을 잘 숨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진짜 포커 페이스가 되는 거, 그리고 좀 내 감정을 상대에게 잘 내비치지 않는 게 좀 되겠죠? 누군가가 "너의 마음은 어때?"면 "몰라."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 그래서 '내 감정을 좀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상대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들을 갖고 있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성적으로 너무 끌려요. 비밀스럽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무슨 생각하지? 좀 더 가까이 가 볼까? 저 사람 신기하다. 어떻게 저러지?' 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은 좀 비밀스러운 매력, 좀 알고 싶어지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좀 느끼게 되는지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은요, 여러분을 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의 주변을 맴도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을 마주치면은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아, 이 사람 어떻지? 이 사람 어떻지? 이 사람 뭐 하지? 이거를 계속 지켜보는 것 같거든요. 딱 계속 여러분을 한번 보잖아요. 눈에서 여러분이 계속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 계속 생각난다. 이 사람 궁금하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SNS를 계속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는다, 좀 놀란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이 좀 비밀스럽고 뭔가 예쁘고 이러니까 '가까이 가기 좀 어렵겠다.' 하면서 주변을 맴돌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막 불쑥불쑥 한 번씩 다가와서 막 말을 건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다든지 그런 거에 좀 놀란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계속 기대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랑 좀 자주 마주치는 거 그런 걸 좀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다. 뭔가 좀 내가 다가가기에는 여러분이 너무 좀 철벽 치는 것 같다. 마음을 안 알려준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또 눈치가 또 빨라 가지고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을 좀 맴돌면은 여러분을 충분히 눈치를 챌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나 좋아하는구나.' 눈치를 채고 여러분 이제 말 괜히 한 번씩 걸고 짓궂게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좀 당황하면서도 또 기대하는 그러한 좀 감정을 갖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열어볼게요. 근데 첫 카드에 여러분의 마음이 좀 매력적이다를 느꼈어요. 이끌림을 느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여러분 웬만해서는 마음도 안 가고 이제 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요.
뭔가 내 스타일일 것 같고 이 사람이랑 있으면 뭔가 재밌어, 웃겨 이런 감정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사람이랑 더 가까워져 봐야겠다. 이 사람 나쁘지 않다.' 좀 이런 감정을 많이 느낄 것 같고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는 이 사람의 매력에 좀 못 헤어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에 빠지는 건 어렵지 사랑에 빠지면 진짜 헤어나오기가 힘들거든요. 한 번 사랑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은 그냥 그 사람한테 되게 올인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딱 드네요. 처음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것도 '아 나 이 사람한테 내가 올인할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을 여러분 딱 보면은 매력 있어. 마음에 들어. 관심 있어.' 하면서 서서히 팍 빠져들게 되는 느낌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요. 한번 상대방이 느꼈을 때 우리 관계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관계? 일단 선이 있습니다. 가까워지기 어려운 것도 있고요. 서로 좀 선을 긋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 자체가 좀 가까워지기 어려운 느낌. 근데 자꾸 어디선가 얽히고 설켜서 마주치게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느꼈을 때는 우리에게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건덕지도 없고 그런 분위기도 없는데 자꾸 마주치다 보니까 정이 가고 뭔가 또 이제 정이 가다 보니까 마음이 가고 그러다 보면 이성적인 호감이 가는 그래서 서로가 좀 호감이 커지는 느낌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서서히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그런 진해져 가는 관계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유 열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이랑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해요. "우리 잘 통해. 마음이 잘 통해. 생각이 좀 맞아." 내가 좀 생각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거를 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어.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놓치기 싫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 수준의 대화 이런 말들이 남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당신은 그거를 이해하고 있구나. 난 당신같이 이렇게 대화 잘 통하는 사람 처음 봤다. 당신이랑 좀 더 대화하고 싶다.' 우리 28개 요번에 영수 님이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분도 여러분이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계속 이야기 카드가 나와요. '얘기 나누고 싶다.' 이런 카드가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이랑 자꾸 다가오는 이유는 여러분이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계속 다가가는 느낌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누구 만나면은 막 대화가 술술 나와서 이 사람이랑 계속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마 그 28기 영수 님도 이런 느낌 아닐까요? 계속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렇게 좀 보이고요. 한번 두 분이 만나면 잘 만날까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그걸 한번 열어볼게요. 자, 두 분이 만날까요?"로 봤을 때는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누구 하나가 이 관계를 주도한다, 누구 하나가 따라간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서로 평등하게 균형 있게 이 관계를 이어져 나가게 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서로가 대화가 잘 통하고 저는 이 카드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성숙한 연애를 한다예요. 두 분 다 그냥 성숙하게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느낌이라서 '안정감 있게 연애하는 느낌이 아닐까.'라고 보입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갔다가도 내가 좀 방어 기제처럼 '아 이 사람이랑 좋아하면은 내가 왠지 상처받을 것 같아. 아 좋아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는데 고게 조금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랑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어느 순간 여러분이 '이 관계는 아닌 것 같아. 아니야.' 하고 돌아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게 좀 이 관계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내가 좀 그런 감정이 들 때
느끼셔야 돼요. '아 이거는 나의 방어 기제구나. 내가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뭔가 지금 좀 지루하구나. 나에게는 좀 이렇게 화끈하고 싸우고 풀고 이런 도파민이 터지는 연애를 좀 바랄 수도 있는데 그런 연애를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게 좀 나에게 있어서는 도파민 부족으로 느껴서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잠깐의 감정이에요. 만약에 그 감정이 일 주일 이상 좀 지속이 된다면 그거는 진짜 진지하게 봐야겠지만 보통 하루 이틀 끝나면 다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루 이틀 조금 더 지켜보고 일 주일 정도 좀 지켜보고 좀 천천히 뭐든 좀 결정을 내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연애운을 높이기 위한 행운의 아이템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에게 좀 행운의 아이템을 봤을 때는 매력 어필을 해야 하는 아이템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아이템적인 부분에서는 블랙 계열의 스타일이 좋은데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여성분이시라면 옷에 좀 블랙 레이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블랙 레이스 있는 옷 뭐 아니면 블라우스 이런 거 좀 입어 보셔도 좋고요. 레더 가죽 관련 제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죽 자켓, 가죽 바지는 좀 그렇죠. 그건 좀 그렇고 아니면 뭐 구두, 뭐 가방 뭐 이런 거에서 가죽 관련된 것도 한번 착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가죽 팔찌, 가죽 목걸이, 가죽 반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 만약에 뭐 네일 같은 거 하신다면은 붉은색 아주 강렬한 붉은색 있죠. 그런 레드 계열의 네일을 하셔도 좋습니다. 립스틱도 약간 강렬한 그런 걸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이 뭔가 체인 형태로 된 액세서리도 좋을 것 같아요. 체인 형태의 팔찌, 목걸이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좀 괜찮아 보여서 체인 관련된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있죠. 뭐 집 빼고 집 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 아이템들 중에서 가장 비싼 거 그게 여러분에게 또 행운의 아이템이에요. 뭔가 향수 선택할 때 "뭐 해요?" 했을 때 가지고 있는 향수 중에서 막 1,000원, 2,000 원이 더 비싼 거 있죠. 그런 게 좀 좋아요. 좀 원가로 비교를 했 좀 할인가 말고 그냥 그 자체로 산다고 했을 때 가장 좀 비싼 아이템 가방도 가장 비싼 거, 옷도 가장 비싼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좀 값비싼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비싼 아이템들이 여러분에게 행운의 아이템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기쟁이로 만들어줄 시간과 장소도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좋은 시간, 여러분이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후 시간인데, 좀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들 있죠. 뭐 11시부터 뭐 1시까지 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좀 행운의 시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장소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스포츠 경기장, 뭐 그런 거 보는데 뭐 게임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세미나 뭐 발표하는데 그런 워크숍 회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좀 사교 모임 있잖아요. 뭐 모임인데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하고 막 그렇게 떠드는 그런 모임이 좋을 것 같아요. 막 조용하게 독서하고 토론하는 것보다는 좀 같이 그냥 떠들고 재밌게 웃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여러분에게 좀 좋은 장소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어쨌든 연애에 대해서는 생각은 있다라고는 보여요. 근데 지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연애하면 여러분도 누구보다 더 열정적이게 사랑을 하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여러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특징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그 특징에 맞는 분을 만나시면 여러분도 정말 만족스럽게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제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현재 상태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여러분의 현재 상태 열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딱 연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약간 중간의 역할인 것 같아요. 나는 연애를 하고 싶기도 하면서도 또 안 하고 싶기도 하고 '아 난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아 연애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 연애하면 뭐해 귀찮아.'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이도 저도 아닌 느낌? 그냥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아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할까?' 좀 이런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이 많이 좀 소극적인 느낌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아마 좀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연애하면은 이렇게 좀 짜증이 나고 좀 이렇게 애매한 이런 감정이 드는 이유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좀 과거의 사람이 좀 잊혀지지 않았다든지 아직 그 과거에 대한 미련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시작하기가 애매한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랑 아직 좀 덜 끝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랑 덜 끝냈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애매해.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두 분의 관계가 좀 덜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은 좀 미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좀 곁을 막 맴돌면서 여러분을 좀 지켜보고 있다든지 여러분이 그거를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든지 마음을 확실히 좀 깨끗하게 해야지만 좀 누군가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관계가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한쪽에 좀 얽매여 있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제가 암장 카드 열으면 22칠구인데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이성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있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막 소개를 해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뭐 교류나 뭐 그런 타이밍들이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상당히 좀 소극적이고 '아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는 마음들 그리고 고민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면 그냥 마음 편하게 만나면 되는데 자꾸 '아 이 사람 만나면 어떨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아 이건 좀 내 스타일 아닌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 게 좀 늦춰지는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도 좋아하면은 바로 만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찝찝한 게 남아 있고 애매한 게 남아 있다 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전까지 연애운 한번 열어볼 건데요. 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연애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여러분의 연애운 제가 열어봤는데 첫 카드부터 지금 무명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다시 만나는 흐름도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과거의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이 과거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재회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과거에 끊어졌던 썸이나 뭐 내가 좋아했었던 사람 아니면 알고 있었던 그냥 지인 뭐 선배, 동기, 후배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랑 얽혀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의 연애운으로 확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좀 과거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은 거부감이 있거든요. '과거 사람 또 만나서 뭐 하냐.'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저는 이 과거 사람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여요. 너무 멋지고 책임감도 좀 있고 좀 완벽한 좀 잘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왠지 여러분이 다가올 이번에 한 달 안의 연애운에서는 우연찮게 좀 만나게 된 과거의 사람과 좀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에 힘카드 나온 걸 보고서는 좀 느껴지는 게 굉장히 강렬한 흐름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좀 겪어 오시면서 그 기간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뭔가 큼직큼직한 연애 사건들이 많았을까 싶긴 한데요. 좀 내가 여태까지 겪어왔던 그런 연애 사건들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느낌의 연애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좀 재회의 느낌이 강하게 보여지고 재회가 아니더라도 좀 과거에 엮였던 연인과 인연과 좀 엮여지는 느낌이 좀 보여져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보다는 굿페이스 느낌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저는 약간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남자 여자는 어쨌든 그냥 가끔 만나고 그냥 친구들이랑 다 모여서 이렇게 만나는 건 친구가 가능한데 그 사람만 단둘이 만나는 거는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약간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약간 저는 과거부터 여러분을 좀 좋아해 왔던 사람이거나 좋아했다가 뭐 잠깐 잊었다가 다시 또 좋아하는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갑자기 만났는데 좋아해라기보다는 예전에 만났을 때 좀 좋아했었는데 뭐 상황이 안 되고 타이밍이 안 돼서 좀 안 됐다. 근데 오랜만에 또 봤는데 너무 좋다. 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한번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제가 전반적인 느낌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좀 전반적인 느낌 봤는데요. 일단은 되게 성격 자체는 다정다감한 느낌이라고 보입니다. 나이대는 여러분보다 좀 비슷하거나 여러분보다 조금 많거나 이렇게 좀 될 것 같고요. 좀 다정다감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연애를 하게 될 경우 좀 연인이 우선순위가 되는 연애, 우리의 관계가 좀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좀 자존심도 강하고 성격이 강할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가 바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밀고 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랑 좀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밀당은 없을 것 같아요. 밀당도 안 하고 그냥 "난 네가 좋아." 하면서 좀 밀어붙이는 느낌? 근데 약간의 좀 단점으로 치자면 너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여러분의 마음에 걸릴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다정함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막 자존심 부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일하는 부분, 뭐 친구들의 관계 이런 속에서는 좀 자기의 주도적인 면이 보이겠지만 연애에서는 좀 다정다감한 스타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는 얘기 생각만 하면은 여러분이 보실진 모르겠지만 낯설에 28기 돌싱 영수 님이 "얘기 나눠요. 이야기해요." 이렇게 막 계속 말하는 게 자꾸 생각이 나서 너무 웃긴데 이 사람은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수다쟁이일 수도 있어요. 좀 잘 떠들고 잘 웃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사람이랑 되게 잘 소통을 하는데 잘 맞춰주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막 리더 같은 경우도 막 "내 말이 맞아."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서포트해 주면서 뒤에서 막 끌고 가 주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람들 하나하나 굉장히 좀 잘 맞춰 주는 느낌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럼 상대방이 봤을 때 여러분의 모습도 열어볼게요. 자, 상대방이 봤을 때 여러분은요,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분위기가, 특유의 분위기가 있나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잘 쌩긋쌩긋 웃고 다니는 느낌은 아니고 약간의 무표정인 느낌이 좀 큰 것 같거든요. 그 무표정의 느낌이 주는 거는 좀 차가운 느낌, 그리고 뭔가 도도한 느낌,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차가운 도시 사람의 느낌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되게 차가워 보인다.' 이렇게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차가운 도시의 느낌, 뭔가 커리어적으로 좀 성공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표정이나 여러분의 제스처를 통해서 나오는 게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봤을 때는 '와 저 사람은 되게 뭔가 능력 있어 보인다. 되게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느끼지 않을까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카드에서 좀 강한 카드들이 나오거든요.
이러면은 여러분의 그 기운과 기세가 좀 강하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때는 여러분의 그 기운, 여러분에게서 좀 풍겨져 나오는 그 아우라 자체가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게 느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좀 바라는 스타일, 이성상의 느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커리어적으로 좀 능력이 있는 좀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되게 똑부러지고 그 자기 한 분야를 되게 파고드는 사람 좋아하는 느낌인데 여러분에게서 그런 뉘앙스가 많이 좀 풍겨져 나온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지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좀 풍겨져 나오는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을 딱 보면은 뭔가 이제 좀 알쏭달쏭한 게 있다고 해요. 여러분을 이런 면도 있는데 저런 면도 있다. 좀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좀 다가가기가 어렵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딱 보면은 어쩔 때는 되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으로 비춰졌다가도 어쩔 때는 또 다가가기 좀 괜찮은, 잘 웃어서 좀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그렇게 좀 이게 좀 왔다 갔다 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다가도 어느 순간에 '아 이 사람 나 안 좋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한 발 빼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여러 번 생각하면은 '아 이 사람이랑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랑 나랑 같이 함께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을 좀 예상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좀 색다른 반응을 보여주기도 하고,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한테 좀 호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다 보니까 좀 알쏭달쏭한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여러분에 대해서 처음에 막 미칠 것 같이 막 좋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에 접근하기보다는 '아 이 사람 나 뭔가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잘 지내나? 한번 연락해 볼까?' 하고 이렇게 좀 슬쩍 연락해 보는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연락해 봤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되게 좋고 괜찮으면은 이제 계속 연락을 이어가고 좀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의 생각했을 때 과거에 좀 좋았었던 추억이 있고, 그 과거에 좋았었던 추억이나 여러분에 대한 기억 자체가 좋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 사람의 삶에 되게 지배적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언젠간 꼭 내가 붙잡고 말 거야. 내가 이 사람과 언젠가는 한번 꼭 미련 없이 대화를 해 보고 말 거야.'라는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좀 연락을 한다든지 여러분이랑 좀 대화를 해 보려고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 열어 볼게요. 여러분은 일단 의심부터 해요. '왜 연락했어?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좀 의심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 뭐야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는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평판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 그렇게 막 지금 뭐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처음에 이 사람이 연락을 왔을 때 의심하고 좀 별로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에 대한 마음 자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그래. 맞아. 이 사람이랑 이랬던 기억이 있었지. 이랬던 추억이 있었지. 이런 건 되게 좋았었는데.' 하면서 좀 여러분도 과거의 추억이 생각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은 처음에 좀 의심의 눈초리로 '뭐야 왜 연락했어?' 하다가 이 사람이랑 좀 대화를 하면서 막 이제 옛날처럼 깔깔깔 웃고 되게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상대가 느끼는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는 '우리가 진짜 너무 잘 통했다. 우리 너무 티키타카 잘 맞았다. 서로 너무 재밌었다. 너무 웃겼다.' 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았고 즐거웠다 보니까 이 사람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되게 자기의 되게 중요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너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관계 너무 재밌었고 티키타카도 되게 좋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기운, 좋은 에너지를 많이 북돋아 줬다. 그리고 서로가 좀 마음도 있었고 어느 정도 생각은 있었지만 상황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좀 안 됐다. 그게 좀 마음속에 한켠이 조금 아쉽긴 했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은 우리의 관계는 좀 잊을 수 없는 관계, 좀 추억이 굉장히 큰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좀 다가오는 이유는 뭔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상대는 계속 마음속에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아 맞아. 이랬었지. 이게 좋았지.' 이렇게 했었고 고민 속에 항상 여러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타이밍이 안 맞아서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을 만났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다른 사람을 만났든지 그렇게 어떻게 서로의 텀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이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우리가 인연이 닿으면 타이밍이 맞으면 또 어떠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뭔가 타이밍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기도 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래. 지금 또 기회인 것 같아. 지금 한번 연락해 봐야겠다. 지금 뭔가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앙심을 품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연락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행복했었던 걸 떠올리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두 분이 잘 만날지도 열어볼게요. 자, 두 분이 잘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열어봤는데요. 자, 두 분은 아직은 뭐 이렇다 할 신뢰가 아직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서로가 좀 이제 뭔가 이제 편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좀 오랜만에 연락을 했던 좀 관계가 끊어졌다 연락을 했던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한 느낌은 아니지만 이 관계를 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과거의 그 감정과 과거의 추억들은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쌓여서 되게 또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외하면은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외를 해서 이제 결혼한 케이스인데 이 제외라는 게 처음에 다시 제외를 하게 될 경우 되게 어색하고 이상해요. 근데 이제 또 장점이 있죠. 이 사람과 나랑의 안 맞는 부분, 다퉜던 부분, 헤어짐의 원인이 되었었던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고치지 말아야겠다.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진짜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더 편안해지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도 안 맞는 게 있었고 타이밍이 안 맞는 게 있었지만 이제는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더 나에게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으니까 '쟤 별로예요.'라고 마음을 닫기보다는 한번 조금 더 믿고 만나 보신다면은 정말 안정적이게 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연애운을 좀 높이기 위한 여러분의 행운의 아이템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행운의 아이템 제가 추천을 좀 드리자면은 되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굉장히 좀 좋은 거 비싼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물품 중에서 1,000원, 2,000원이라도 좀 더 비싼 물품이 여러분에게 더 좋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갑인데도 되게 내가 가진 기준 되게 비싼 지갑이라든지 시계 중에서 좀 비싼 시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은과 관련된 액세서리도 좋을 것 같아요. 은 귀걸이, 은 목걸이, 은 팔찌, 은 반지, 은 팔찌 뭐 이런 것처럼 은과 관련된 거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러분 좀 개성적인 수공예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공장에서 만들어낸 그런 것보다는 뭐 어디서 수공예 한 사람 만들어낸 팔찌, 아니면 장애인이 만든 뭐 도자기 컵, 뭐 도자기 그릇, 아니면 핸드메이드 파우치 이런 것처럼 좀 개성 있는 물품들도 여러분에게 행운의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엄마가 만들어 주신, 부모님이 주신 뭐 그런 물품도 어떻게 보면 좀 장인의 느낌이 있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러분의 인기쟁이로 만들어 줄 장소와 시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자, 시간적인 부분은 주말 오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토요일 오후 시간이면 좀 좋을 것 같은 게요. 그때 가장 뭔가 마음 편안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주말 오후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좀 중요한 약속 잡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중요한 사람을 만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소 같은 부분은요, 뭔가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는 장소면 좋은데요. 음식점으로 치자면은 막 70년 전통, 막 100년 전통, 막 3 대가 하는 집 뭐 이런 곳 있죠. 그런 곳이 좀 좋습니다. 좀 가족적으로 가업을 이어져서 내려오는 그런 식당이나 음식점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니면 좀 가정적인 느낌, 좀 포근한 느낌, 뭔가 룸의 느낌이 있는 그런 좀 오붓한 느낌이 드는 그런 카페나 뭐 식당 같은 곳도 괜찮겠죠. 그래서 좀 편안한 공간, 집에 온 듯한 그런 공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행운의 아이템, 행운의 장소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연의 흐름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인연의 흐름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끌리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것을 선택하고 후회만 안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편한 쪽으로 잘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연애운 응원하면서 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연애 상태 어떤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우리 여러분의 현재 연애 상태 열어봤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의지가 강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연애해야지, 연애할 거야, 내가 크리스마스 때는 꼭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이런 의지가 좀 강하게 보여집니다. 근데 의지는 강해요. 근데 약간 분위기나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막 유연하게 흘러가는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나는 연애를 할 거야. 근데 나 어디서 만나야 돼?' 이런 게 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뭔가 주변에 이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여중 여고 이렇게 나왔을 때 주변에 이성이 없어 가지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연애를 어디서 하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처럼 아니 주변에 그런 이성 친구도 없는데 나 어디서 만나야 되냐. 아 막막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지금 뭔가 막혀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 저 연애운이 막혀 있어요. 저 그냥 연애운이 안 좋은가 봐요. 전 그냥 올해는 아닌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은데, 그러진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서 암상 카드를 열어보면은 우리 여러분은 어디 가면 인기 많은 스타일이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어디에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저는 왜 이렇게 연애운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좀 인생을 살아오면서 비슷한 패턴으로 좀 이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상적인 루틴으로 그냥 사셨지만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의 루틴을 깨시면 뭔가 좀 더 색다른 인생이 펼쳐진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운이 좀 바뀌어가는 시기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이제 인생은 사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든 일을 겪었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봄이 찾아와서 또 행복한 일 가득이고 나의 또 한창의 시절이 왔었다가 또 시들시들해졌다가 또 힘든 시기가 찾아오고 다시 또 좋아지고 이렇게 인생은 좀 계속 로테이션이 되는데요. 여러분의 연애운 같은 경우는 약간의 겨울의 운, 뭔가 안 풀린다 이런 운이었지만 지금은 봄의 운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운의 변화가 왔을 때 루틴을 조금 바꿔주신다면 충분히 연애할 가능성과 확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전까지 연애운이 어떤가 열어볼게요.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죠. 어떤가 좀 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의 연애운 되게 강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아 안 되겠다. 난 그냥 이 루틴대로 살아야겠다. 올해는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래. 나 진짜 만나야지. 연애해야지.' 하는 생각을 좀 확실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좀 확실한 생각과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좀 행동을 하신다면 충분히 연애운이 들어온다. 되게 강력하게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의 귀차니즘과 여러분의 '아 됐다. 귀찮다. 아 다음에 만나야지. 아 내년에 만나야지.'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에 조금 귀찮아져요. 그래서 그 순간에 좀 뭐가 나 버리고 그냥 이렇게 이제 굴 속에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연애를 하고 싶으면 추진력 있게 쭉쭉 밀고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만 여러분이 '귀찮아. 안 할래.'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래. 연애해 볼래. 만날래.' 이런 생각을 딱 하신다면은 충분히 연애운이 잘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정말 설레이는 연애운이 들어와 있다고 지금 제가 좀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 좀 기대를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제가 전체적인, 전반적인 특征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약간 외모적인 부분이 보이는데요. 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되게 예의도 바르고 사회생활 잘하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막 엄청 뭐 사업을 한다든지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느낌은 아니고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거를 되게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보면은 깔끔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회사원, 뭐 샐러리맨의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첫인상을 딱 봤을 때 깔끔한 회사원, 정장을 좀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다. 요렇게 좀 보여집니다. 뭔가 후줄근한 느낌은 아니고 되게 잘 꾸미고 다니는 그런 느낌? 회사 룩, 오피스 룩으로 잘 입고 다닌다. 요렇게 좀 보여집니다. 성격적인 부분은요. 도전 정신이 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운동 같은 걸 좋아하고 좀 움직이는 활동을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의 일 자체가 샐러리맨이나 뭐 회사원이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직업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자기가 돌아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활발하게 좀 할 수 있는 거를 좀 선호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취미 같은 것도 굉장히 액티비티 할 수도 있어요. 겨울에는 뭐 스키나 보드를 탄다든지 뭐 스케이트를 탄다든지 여름에는 이 사람이 뭐 물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한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그런 액티비티함을 상당히 좋아하는 분,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는 분, 되게 호기심이 많고 이것저것 도전을 잘하시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감정 표현은 조금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감정을 얘기하는 걸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약간 츤데레 같은 느낌 있죠.
어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거를 좀 티를 안 내기 위해서 막 틱틱거린다든지 괜히 장난을 짓궂게 친다든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막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정하지는 않은데 뭔가 그 츤데레에서 오는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다정한 사람이 좋아요.' 하실 수는 있겠지만 또 '이 사람만의 이런 매력을 또 받아주신다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가 열어볼게요. 여러분은 상당히 좀 지혜롭고 차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막 까불까불하지도 않고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차분하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지혜롭고 현명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당히 좀 뭔가 똑부러진다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전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지, 일 처리를 되게 깔끔하게 하신다든지, 여러분이 또 말하는 거, 자기의 생각이나 주관을 확실하게 좀 전달을 한다든지, 여러분은 상당히 좀 똑부러진다, 똑똑하다,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카드에서 현실적인 카드가 많이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좀 약간 애살스럽고 애교가 많은 느낌보다는 약간 여러분의 그 느낌 자체가 좀 차갑고 뭔가 원리 원칙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이게 상대방한테 좀 차갑게 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감정 자체가 그렇게 크게 동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감정 기복이 많은 느낌이 아닌 거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되게 감정 기복이 적고 그냥 차분한 느낌. 근데 이게 상대랑 좀 비슷해요. 상대도 좀 감정 기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나면 되게 차분한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차분하고 특별하게 막 싸움도 없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좀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상대가 봤을 때 여러분의 매력은 되게 차분한 안정감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랑 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냥 차분한 그 사람이랑 있으면은 내가 그냥 온전히 이해받는 느낌? 그런 느낌을 상대방이 좀 받다 보니까 그런 매력을 좀 크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봤을 때 나에게 느끼는 감정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은 확실하게 좀 안정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을 보면은 편안하기도 하고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나랑 잘 맞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면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다. 더 친해지면 좋겠다. 이 사람이랑 가까워지면 좋겠다. 이 사람이랑 사귄다면 진짜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호감도가 상당히 커진다라고 해요. 괜히 여러분을 알아보고 싶고 궁금해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사람이 또 겉으로 감정을 표현을 하지 잘 못하니까 마음으로는 이것저것 되게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물어보지 못하니까 옆에 주변을 좀 맴돌면서 장난도 치고 말도 괜히 걸어보고 좀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접근할 느낌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게 있어요. '아 이 사람 나랑 좀 뭔가 잘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이랑 좀 더 가까워져 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더 친해져 보고 싶어.' 이런 감정도 좀 크고요. '내가 너를 좀 케어해 주고 싶어. 너의 이런 부분 내가 조금 더 채워 주고 싶어. 내가 도와주고 싶어. 내가 챙겨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을 보자마자 '아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랑 나랑은 진짜 함께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든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떤 마음인가 열어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 처음에 어떤 마음이냐?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도 관심은 있어요. 근데, 귀찮아질 거 생각하면은, 관심을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좀 극복을 해야 될 것은 귀차니즘입니다. 내가 사람 만나는 게 귀찮고, 연애가 귀찮고, 이런 생각들을 일단은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내가 옛날에 좀 바랬었던, 내가 그래도 좀 생각했었던 그런 이상형이랑 이 사람이랑 좀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뭔가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랑 비슷해. 내가 좀 그려봤었던 그런 이상형이랑 비슷해. 이 사람이랑 좀 같이 잘 지내봐도 좋을 것 같아.'라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은 있다. 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 또 연애하면 귀찮아.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 이럴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같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에 들더라도 여러분이 좀 소극적인 입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 뭐 그런 장난스러운 말투들도 '이거는 나를 좋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건 그냥 이 사람이 심심해서 저러는 거지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진 않아.' 좀 이렇게 또 치부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확 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마음을 확 여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상대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느끼는 우리의 관계는 확실하게 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까워지려면 좀 쉽지 않고 선이 있고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또 안 하는, 서로가 좀 이제 괜히 그냥 눈을 안 마주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느꼈을 때 우리는 막상 만나 대화도 잘하고 말도 잘 통할 것 같은데 서로가 눈을 안 마주치려 하고 안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뭔가 서로가 좀 이렇게 간제비처럼 좀 뒤에서 '아 얘 괜찮나? 이렇게 해도 되나? 아 아니다. 모른 척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는 좀 답답하다.' 뭔가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면 되게 편한데 서로가 표현이 조금 인색하기도 하고 아직은 확신이 없을 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같은 경우도 너무 귀차니즘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두 분의 관계가 조금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한번 상대가 다가오는 이유 열어볼게요. 일단은 뭐 여러분을 보면은 마음이 편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게 있어요. 지금 이 사람도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은데 그 시점에 여러분을 좀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을 봤더니 외모도 너무 내 스타일이고 예쁘고 막 멋있는데 되게 또 사람이 차분해. 되게 안정감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되게 괜찮다. 나 좀 더 가까이 가보고 싶다. 이 사람이랑 더 친해져 보고 싶다. 인연이 한번 되어 보고 싶다.' 요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상한 생각, 그냥 놀아보려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아 이 사람 괜찮다. 내가 한번 더 가까이 지내보면 좋겠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부터 막 의심하고 막 마음을 닫고 이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만나게 되면 어떨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이 만나면 처음에는 서로 감정을 좀 숨기고 좀 썸을 좀 오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평균 썸을 2주 탄다 하면은 4 주가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썸을 좀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로 좋아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약간 좀 그런 단계를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보자마자 좋아하니까 사귀자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서로 장난치고 친구같이 이렇게 접근하면서도 서로 막 마음으로 좋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헷갈린다. 이 사람 과연 날 좋아하는 걸까? 아닌 걸까?'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방이랑 여러분의 이 관계 만나게 된다면 처음에 좀 썸을 오래 타지만 어느 순간에 어떠한 계기로 급격하게 좀 가까워지는 느낌이 보여지고 그렇게 만나게 된다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만난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아까도 두 분이
안정적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도 감정 기복이 없고 상대도 그런 기복이 없기 때문에 되게 평온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계기만 딱 넘어간다면 두 분은 정말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해서 잘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약간 미래까지도 만날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잘 만날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러분의 연애운을 높이기 위해서 좀 어떤 아이템이 좋은지 여러분의 행운의 아이템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의 행운의 아이템은요. 일단 두 가지 색상이 좀 들어간 액세서리나 옷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유행했지만 가로로 줄무늬가 되어 있는데 막 빨강색, 하얀색, 뭐 파랑색, 하얀색 뭐 이렇게 좀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그런 옷도 좋고 아니면 체크 문양 그런 옷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골드 실버가 좀 함쳐져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사기보다는 내 손때가 묻은 내 바운더리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서 선택하는 게 더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운더리 내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과 관련된 아이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세서리 하신다고 하더라도 물방울 모양이 있는 액세서리도 좋을 것 같고요. 요즘같이 좀 이제 건조한 날씨에 가습기 같은 것도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로마 디퓨저 같은 것도 괜찮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에 한해서 집에 있는 아이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기쟁이로 만들어줄 시간과 장소 추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에게 시간은요, 오후 시간이 좋습니다. 한창 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시간, 평일 오후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좀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고요. 한 3시, 4시? 이때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중요한 뭐 연락을 하셔도 좋고, 중요한 만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운의 장소는 일할 수 있는 장소들, 뭐 워케이션 같은 것도 괜찮고요. 워크숍도 좋고 아니면 강의 듣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아니면 회사도 굉장히 여러분에게 되게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뭐 일할 수 있는 장소면 어디든 다 좋을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땐 그냥 회사 뭐 근데 저는 회사가 안 다녀요. 그냥 뭐 학생이에요 하시는 분은 공부할 수 있는 장소도 좋고요. 아니면 회사가 많은 그런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과 종로가 있겠죠. 그런 쪽 설릉, 삼성 요쪽도 되게 오피스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 관련해서도 좀 가셔도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들 잘 선택하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주체적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게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여러분에게 연애운도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번에. 그 연애운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도 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썸 타다 말아요 하지 마시고 일처럼 '그래. 이 사람 만나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될 거야. 일처럼 일단 열심히 만나 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만난다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연애를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많이 눌러주세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